음악과 함께 어두운 방,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맴돌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걸까?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감정이 흔들리고, 왜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나의 현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걸까?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학계에서는 쉬쉬하고 수많은 상담가들이 애써 외면하는 하나의 원칙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금단의 영역,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여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어둠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나 얄팍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지와 반응을 송두리째 재구성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3단계의 행동 전략입니다. 이 방법이 위험할 정도로 강력하냐고요? 그것은 이 기술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전 마키아벨리는 이미 간파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인간 본성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창조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모든 안개 속 상황들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1단계, 불협화음의 거울, 감정의 모순을 지배하는 법 모든 인간관계, 특히 연인이나 가족, 혹은 직장 내의 깊은 관계 속에는 반드시 말과 감정이 서로 어긋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고상하고 이성적이며 잘 다듬어져 있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진정한 감정은 보이지 않는 해류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툼이 아니라 수면 아래 숨겨진 조용한 전쟁이죠. 이성과 본능의 충돌, 머리로 한 약속과 마음이 이끄는 충동 사이의 괴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땅을 밟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이 균열 속으로 빠져들고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라고 배웁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진실은 명백하며 제대로 설명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 믿음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믿음을 가장 가까운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 좋아. 나는 줏대 있고 강한 모습에 끌려. 나는 한결같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껴. 당신은 이 말을 돌에 새겨진 계명처럼 마음속에 새깁니다. 드디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공략집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죠.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당신이 꾸밈없이 솔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절대적인 자신감을 드러냈을 때, 자신의 선택에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마주한 반응은 그녀가 했던 말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화 대신 긴장감이 흐르고 친밀함 대신 거리감이 생겨납니다. 보상받을 줄 알았던 당신의 행동은 오히려 처벌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깊은 혼란이 뿌리내립니다. 마치 당신이 안 보는 사이에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것처럼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그녀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걸까?
왜 그녀의 말은 북쪽을 가리키는데 감정은 나를 남쪽으로 끌어당기는 걸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덫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를 가지고 당신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위해 미로를 만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인간, 특히 여성은 시간 단위로 변화하는 감정의 물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이 저녁에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 굳게 믿었던 신념이 새로운 기분, 새로운 상황, 친구들의 영향, 심지어 자신의 신체 리듬 변화에 따라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수가 바로 불협화음입니다. 말해진 것과 느껴지는 것 사이의 간극, 이성이 그린 그림과 본능의 끌림 사이의 거리, 이것은 잔인함도 배신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자들 혹은 논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진실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강철검을 든 병사처럼 팩트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하며 이성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모순을 지적하는 순간 그녀는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대신 비난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비난받는다고 느끼는 즉시 그녀의 방어기제는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논리를 듣지 않고 당신의 주장을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인 사람이 패배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팩트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싸움은 단 한 번도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감정의 조화에 관한 것이었죠.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자는 다른 게임을 합니다. 그는 단어를 무기처럼 던지지 않습니다. 재판정의 증거처럼 모순을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지도 않습니다. 이성의 망치로 그녀의 방패를 부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고요해집니다. 그는 분노나 날카로움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거울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반영입니다. 반영은 논쟁이 아닙니다. 비난도 아닙니다. 반영은 어떤 요구도 어떤 평가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부드럽게 빗속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판결을 강요하지 않고 그녀 자신의 행동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소리쳐 외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그것을 보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봤을 때 그녀는 그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조종자, 조각가의 힘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식을 억지로 주입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을 뿐입니다. 그는 씨앗이 즉시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씨앗은 휴식을 취하고 뿌리를 내리며 그녀의 마음이라는 토양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몇 시간 후, 며칠 후, 몇 주 후, 그녀는 그 순간을 되짚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거울 속에서 본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논쟁하는 남자는 그녀의 방어심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반면 거울처럼 반영하는 남자는 방어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전자는 적으로 기억되지만 후자는 기억 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증인으로 남습니다. 이 변화는 관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꿉니다. 남자가 논쟁할 때 그는 반응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자신의 프레임을 축소시키고 그녀의 감정 폭풍 아래 자신을 놓습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내던져지며 정의를 구걸합니다. 그의 존재감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남자가 반영할 때 그는 그 경랑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는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서 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날카롭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존중심이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면 어딘가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고. 여성들은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깊이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 불협화음의 반영 원칙입니다. 논쟁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고 거울을 들고 침묵 속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모순과 홀로 마주하게 될 만큼 고요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단계 선택적 보상의 법칙. 욕망의 추를 움직이는 법.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의 단순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무분별하게 줄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다는 사실. 칭찬을 아무 때나 남발하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항상 보장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간과하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끝없는 인정을 혼동합니다. 매 순간 애정을 퍼붓는 것이 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상상합니다.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고 끝없이 칭찬하며 멈춤없이 자신을 내어주면 그 헌신이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존재하는 것은 평범해지고 예측 가능한 것은 투명해지며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덜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우리는 노력이 필요 없는 것에는 흥미를 잃습니다. 무한히 흐르는 것에서는 맛을 느끼지 못하고 보장된 것에서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심리적 조종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이 시대를 초월한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보상받는 행동은 강화되고 무시당하는 행동은 사라진다는 법칙. 하지만 모든 것에 무차별적으로 보상을 주는 평범한 사람과 달리 조종자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정을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처럼 뿌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눈앞에 보이는 모든 행동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는 측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관심에 무게를 실어 그것이 나타났을 때 의미를 갖게 만듭니다. 그의 말은 값싸게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중력을 가지며 그의 존재는 함부로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보상의 본질입니다. 끝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움직여야 할 때만 움직이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치 문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상대방의 기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보상이 자동적이지 않을 때 호기심이 자라납니다. 인정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녀는 언제쯤 그의 인정이 돌아올까 궁금해하며 그 순간을 찾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공간 속에서 노력이 태어납니다. 그녀는 더 깊이 다가가고 더 진실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더 많이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마음이 시계추의 알 수 없는 리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고 불리는 심리학적 원리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반복하며 상대방을 길들이는 방식이죠.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의 기대감에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는 것처럼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의 따뜻함과 인정을 받기 위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초반의 러브바밍, 즉 폭풍 같은 애정 공세는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뜨겁게 다가온 후 갑자기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피해자는 그 따뜻했던 순간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죠. 이것은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다루는 갑질의 형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극진히 칭찬하다가도 어떤 날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는 완전한 온기를 보여주지만 당신이 감정적인 혼란을 보이거나 조종하려는 기미를 보일 때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는 꾸짖지도 쫓지도 소음에 힘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텅 빈 공간을 그저 텅 빈 채로 둡니다. 그의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그의 침묵, 그의 부동, 그의 차분한 분리는 그 자체로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된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즉 노력, 정직, 진정한 존재감이 그의 앞에 놓였을 때 조종자는 온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인정은 완전하고 그의 관심은 끊김이 없으며 그의 말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텅 빔과 가득 참, 무시당하는 것과 보상받는 것 사이의 대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을 듣지 않고도 그녀는 길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쪽 길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어지고 다른 쪽 길은 모든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서서히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았던 행동들을 버립니다. 그를 움직이는 데 실패했던 가면, 게임, 전술들을 폐기합니다. 그녀는 진정성의 길이 빛을 가져다주는 반면 조종의 길은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더 큰 진심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보상의 조용한 천재성입니다. 그것은 명령 없이 형태를 만들고 강해 없이 가르치며 부수지 않고 건설합니다. 이것은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종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3단계. 불완전한 감정의 거울,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지점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 그녀가 잊어버리는 남자와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남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말장난이나 마술처럼 부리는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계는 그녀의 내면 깊숙이 묻혀있는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조용한 욕망. 말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그 말 아래에 느껴지는 감정까지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표면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여자가 말할 때 그들은 음절과 문장을 듣습니다. 그녀의 말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반응합니다. 그녀의 질문에 답하거나 그녀의 말에 대꾸하고 나면 대화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중요한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녀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겨진 것처럼 공허함을 남깁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인간의 마음이 직선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언어가 종종 가면이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느끼는 것에 완전한 진실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르게 듣습니다. 그는 단어 사이의 침묵, 고백 전의 망설임, 숨의 리듬, 몸이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수면 아래에서 흐르는 해류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지하기 때문에 그는 가면이 아니라 가면 뒤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감정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지한 것을 되돌려주는 기술입니다. 도전이나 판단이 아니라 조용한 제안으로서 말이죠. 당신은 그녀에게 완전한 그림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한쪽 구석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어 그녀가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빈틈을 만듭니다. 당신이 감지한 것의 대부분을 제시하고 그녀가 나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직장에서의 힘든 일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할 때 평범한 사람은 힘들었겠네 라고 말하며 대화를 끝냅니다. 하지만 조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많이 서운했구나.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애써 숨기고 있던 감정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면서도 서운했구나라는 단어로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고 완성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녀가 맞아,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답하는 순간 강력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그녀는 신문받거나 압박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녀 자신조차 명명하기 어려웠던 것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었다고 느낍니다. 이 순간은 외모나 매력, 혹은 아첨의 말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너무나 희귀해서 그녀가 그것을 느꼈을 때 그것은 그녀의 기억에 각인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군중 속의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목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다시 보이고 싶을 때 떠올리는 기준점이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조각가가 다른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남는 이유입니다. 그가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도 아니고 더 목소리가 컸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결합될 때 조종자의 방법론은 완성됩니다. 1단계는 힘이 아닌 부드러운 반영을 통해 그녀에게 모순을 인식하게 하고 2단계는 그의 인정이 아무거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무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불완전한 감정의 거울은 어떤 표면적인 매력도 따라올 수 없는 유대감을 엮어냅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방식, 듣는 방식, 반영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힘은 타인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지배의 정점입니다. 진정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이라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지식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지식과 가치를 나눌 때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